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 스피치 안정영입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라이브 빼고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거는 제가 그동안에 이 화면으로만 보여드렸었던 면접 질문 시리즈 답변 그 구조 만들어 드리는 거였죠. 오늘은 그 임원 면접 질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을 제가 오랜만에 얼굴 보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조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직 생활이니까 일단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조직에 좀 맞춰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욕심이라든지 안녕이라든지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직 생활이니까 개인보다는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질문은 무엇을 묻고 있는 질문인가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먼저 조직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직 이해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가치관, 이 두 가지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임원 면접이잖아요. 임원 면접이다 보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조금은 약간 꼰대스럽게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답변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럼 조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먼저 결론을 내려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딱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도 좋겠지만 면접관님 조직 생활을 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보다는 조직이 더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개인보다는 조직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얘기해줘도 괜찮은데요. 일단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다양한 것들도 생각해봤다. 근데 그 중에서 원 오브 댐인 거잖아요. 이런 식의 화법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말씀해 주실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입사 후 포부를 만들어 드릴 때 꼭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면접장 가서 꼭 이 부분을 말씀하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여러분들의 직무적인 역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직무 역량을 잘 발휘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약간 좀 변형시켜서 여기 갖고 오고 싶어요. 먼저 저는 조직 생활에서 개인보다는 조직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마인드를 기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제가 맡은 일을 할 때 어떤 제 개인적인 역량이 우선한다라기보단 제 개인적인 역량이 우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잘 협력하고 잘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입사 후 포부는 조금 내가 잘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질문 답변의 형태는 조직 속에 약간 좀 녹아들겠다는 형태로 가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또 하나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조직원들과의 관계란 거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오늘 취업을 하면은 한 내일, 좀 늦으면 내일 모레 정도쯤 나오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고 슬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스타일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역으로 여러분들도 나도 그럼 다 사람들이 나랑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일까 아닐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 데서 오는 괴리감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던져주면 좋아요. 뭐냐? 그리고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보다 조직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아 나한테 맞춰라가 아니라 면접관님 저는 두 번째 한번 좀 노력해보고 싶은 부분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저를 믿고 신뢰할 수 있고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직원 되는데 노력해보고 싶다. 저는 이것이 조직 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던져주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전 답정질이라고 해요.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실 수 있게 그 다음에 최대한 또 두 가지 세분화시켰잖아요.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대한 세분화시킨다는 전략이 굉장히 좀
효과적일 것 같고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뻔한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직무 역량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나는 이 두 가지 다 잘할게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두 번째네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상황면접 시리즈에서 좀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일한 만큼 인정받지 못한다면 너 어떻게 할래? 라는 그러한 좀 섬뜩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역시 상황 면접이면서요 압박 면접의 스타일일 거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내놓건 간에 또 다른 압박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첫 번째 대답에서 완벽하게 만들어 갖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다른 공격을 받거나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것에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구조 첫 번째는 좀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네가 일한 만큼 더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하면 아니 괜찮습니다 로 가는 건 좀 약간 어거지잖아요. 예, 면접관님 좀 솔직히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대답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 딱딱하게 얘기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텐션을 좀 줄여주세요. 면접관님 솔직히 제가 일한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전 솔직히 좀 약간 서운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약간 좀 포문을 여는 거죠. 포문을 여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지만 결국에 결론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학교 프로젝트라든지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 할 때마다 어떤 성과를 냈을 때 내가 가장 많이 기여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친구들과 같이 무엇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단계가 되면 서로가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나 때문에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근데 어떤 친구가 가장 조금 인상 깊었냐면 본인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을 그래 네가 열심히 해줬기 때문이야 네가 열심히 해줬기 때문이야 이거 리더로 설정합시다. 그 리더가 네가 열심히 해줬기 때문이야 라고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진짜 성과를 사람들한테 돌린다는 그런 부분을 내가 접하고 나서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다 라고 한다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전제하에 그리고 설령 내가 가장 깊은 관여를 했고 가장 깊은 성과를 내는데 영향을 줬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한번 돌리는 사람 되고 싶다 그런 거에 한번 또 도전해보고 싶다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 비록 내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내 스스로가 업무적으로도 또 내 스스로가 인격적으로도 조금 더 성숙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어서 스스로가 조금 대견스럽게 여길 것 같다. 두 번째, 그리고 제가 그 친구가 가장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성과를 내는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을 돌린다는 걸 알아챈 것처럼 누군가도 제가 했던 그 성과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채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또 때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 인격적으로도 그 다음에 제 업무적으로도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해서 뻔한 질문이긴 하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요리를 좀 잘 해가지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극적으로 이번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인성 면접이죠. 이거 잘합니다 라기보다는 때로는 여유가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재촉하지 않죠. 해봐, 천천히 해봐 라는 여유로운 그런 인상을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아쉬움을 한번 좀 표현해 주시고 하지만 누구나가 다 본인이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설령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내 스스로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측면 업무 역량적으로 두 번째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질 수 있다. 그리고 남들이 또 나를 그렇게 봐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때를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해서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포지셔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회사 생활에서는요 화내야지. 인사팀 찾아가야지. 자, 12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면서 전체적으로 12번째 질문은 상사 2명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A라는 상사는 굉장히 정량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B라는 상사는 본인의 철저한 감에 의존해서 일을 하는 상사입니다.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 안정영 씨는 어디에 맞추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참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상황 면접이면서 역시 압박 면접이죠. 면접용 답변은 정해져 있어요. 면접용 답변은 뭡니까? 예, 저는 둘 다 맞추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뭐 어찌됐건 뭐 시어머니가 열어주면 맞춰야죠. 자, 둘 다 맞추겠다. 그렇다면 저는 이유가 조금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그리고 업무의 성격마다 어떤 업무에는 진짜 실질적인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고, 또 어떤 업무에 있어서는 이런 데이터가 조금 불명확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자체에 대한 뭐 수치 이런 것들을 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경험치, 소위 얘기하는 감을 믿고 이걸 추진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명의 상사를 다 입맞추겠다라는 것이죠. 입맛을 맞추겠다. 거기에 맞게 대응하겠다. 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건 다 상이하니까. 그리고 약간 좀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기반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이쪽을 조금 더 선호할 것 같은데, 실제 직장생활, 우리 필드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니까 그런 변수에 내 또 다른 상사가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보고 또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배워갈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다라고 해서 둘 다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의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지뢰라고 할까요? 안전장치라고 할까요? 이걸 좀 하나 설정해 놓읍시다. 예,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이렇게 너무 대립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가 한번 조율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면접관에 생각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역량을 하나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야, 면접관님, 제가 사실 사람들 간의 중재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A라는 상사, B라는 상사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걸 제가 특유의 어떤 중재 능력으로 잘 조율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다 이 성과를 나눠 먹을 수 있고 모두가 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로 완전 패러다임 시프트해도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유연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 얘기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용을 튼튼하게 만들고 싶으면 실제 그랬던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재자였으면 괜찮아요. 즉 이거는 여기선 상사를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리더로서 나의 팔로워, A란 팔로워랑 B란 팔로워가 약간 성향이 달랐는데 내가 이걸 잘 중재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실제 사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율을 잘한다라고 하는 직무 역량까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세 가지 질문을 봤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되게 쉬운 질문이긴 한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임원 면접은 여러분들이 면접 질문의 기회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 질문이 여러분들이 실제 임원 면접 봤는데 이 세 가지 질문만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답변에 좀 살을 붙이셔서 좋은 이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나타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적인 부분, 그 중에서 특히 지식, 기술, 태도 중에 태도라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임원 면접도 잘 치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상반기 면접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임원 면접 계속 올려드리고요. 이제 공기업 쪽으로도 전환시켜서 공기업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도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